안녕하세요, 민트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 때 옆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전교 1등 친구에게 물은 적이 있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해?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했습니다. 글쎄,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던데? 그때는 너무 시시하고 조금은 얄미운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 인생을 바꾼 이 두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이 몰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두 권의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그 몰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3단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검증한 방법이니까요. 저를 믿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1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몰입을 놀이터 만들기인데요. 몰입은 준비된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준비된 환경을 몰입을 놀이터라고 부르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이 몰입을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세우기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영어 실력을 굉장히 올리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과 이야기해서 일주일에 매일 5개씩 영어 지문을 읽고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서 포스트잇에 적고 그리고 그걸 책상 앞에 한번 붙여보자 라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명확한 목표 달성을 해보고 학생이 제게 보낸 카톡은 이랬는데요. 선생님,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 지문을 점점 더 꼼꼼히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단어를 찾아서 정리하고 적고 그리고 붙이는 과정에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10개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가 몰입이 시작되는 지점인 겁니다. 아이가 5개를 찾는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면 점점 더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지문을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집중할 수 있구나, 더 할 수 있겠는데 라고 몰입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고 그리고 더 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도전과제 세우기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높아 보이는 하지만 달성 가능한 과제를 세워보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학자 칙센트 미아에는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몰입은 도전과 능력이 통합되는 지점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쌤 문제집. B단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풀어요. 하지만 C단계에서는 아예 내가 오르지도 못할 벽인 것 같아 하고 꽉 막혀버려서 시도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내가 시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까치발만 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과제야 라고 아이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예를 들면 C단계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만 매달려 볼까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그러면 해설지 첫 줄만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매달리게 되고 실제로 풀어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문제도 그 다다음 문제도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요. 평소 하던 것보다. 왜냐하면 이미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까지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요, 바로 방해 요소 제거인데요. 방해 요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휴대폰이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휴대폰이 보이기만 하면 집중이 안 돼요. 하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학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너 그러면 공부 끝날 때까지 휴대폰 압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요, 우리 그러면 휴대폰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한 30분만 더 볼까? 휴대폰을 어디에 한번 더 볼래? 라고 이렇게 아이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그럼 30분만 옷장 안에 한번 더 볼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휴대폰을
빼앗겼다 아니면 뭐 강제로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휴대폰을 옷장에 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거부감이 조금 적어져요. 자연스럽게 휴대폰의 유혹에서도 멀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2단계는요, 몰입의 마음가짐 심어주기입니다. 놀이터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놀 마음가짐 역시 가져야겠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집중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집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지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스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함을 부르는 몰입은 머리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에서 온다라고요. 제가 이 원리를 적용해서 몰입을 부르는 마이크로 3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0분 이내 규칙입니다. 저는 공부를 1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정리되고 더 쉽게 공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거를 10분 동안 오답노트 리뷰하기로 정해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작은 공부 시작 의식을 만들기입니다. 공부 시작 의식은 뭐냐면요. 공부 시작 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내 몸에게 이제 공부에 들어갈 시간이야, 이제 몰입에 들어갈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공부 시작 전에 매일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이건 학생에 맞게 뭐 연필을 깎는다든가 아니면 3분 동안 명상을 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뭔가가 아니라 내 몸에게 이제 놀이 모드가 아니라 공부 모드로 전환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면요, 나중에 그 작은 의식이 시작하기만 해도 내 몸이 스스로 공부할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3분 명상인데요. 3분 쉬는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공부를 하다가 막혀요.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3분 동안 눈을 감고 휴식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막히던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일 때도 있었고요. 몰입이 훨씬 더 오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는요, 몰입을 성취감 맛보게 도와주기입니다. 놀이의 즐거움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죠.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몰입의 보상은 성취감이다. 성적이 아니라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몰입 경험을 플래너에 적게 하고 그 플래너를 같이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30분이나 몰입했네. 유혹이 있었는데도 너무너무 잘했다. 엄청나게 큰 성장이야. 이렇게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계속 플래너를 보고 기록하면서 내가 해냈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도와주면요. 성취감이 매우 커져서 한 학생은 실제로 저에게 선생님, 공부가 이제는 게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과정 중심의 칭찬을 통해 아이가 몰입하는 순간의 성취감을 더욱 느끼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이야기를 듣고 와, 오늘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과정 중심의 칭찬을 통해서 아이의 성취감을 더욱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는 이 성취감 때문에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성적이 아니라 6시간이 10분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마법, 그런 전교 1등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던 그 마법 같은 순간으로 얻는 성취감 덕분에 책상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제게 성적은 몰입의 결과였지만 몰입 그 자체의 성취감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바로 당장 아이와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액션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몰입 시간표 짜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하루에 온전히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30분 정도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과정 칭찬 기록 노트 만들기입니다. 아이가 그날 결과가 아니라 공부 과정에서 보인 긍정적 변화를 기록하고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방해 요소 제거하기입니다. 아이와 방해 요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함께 상의하고 얼마나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아이가 처음 시작할 때 방해 요소 제거 시간을 짧게 둬도 일단은 그 변화 자체를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아이가 만약에 그 시간을 지켰다면 그 시간이 끝나고 아이에게 방해 요소를 되돌려 주시는 것으로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몰입은 특별한 아이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성장의 기쁨입니다. 저는 이 성장의 기쁨을, 이 즐거움을 많은 아이들이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 변화에 리드러너와 그리고 저 민트 코치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